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3부에서 못다한 얘기를 하나씩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자, 피해갈 수 없는 예언의 시간. 내일 오후 2시 이후에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국회의장직을 맡는 것으로 오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누가 될까요? 혹은 누가 되는 것이 좋을까요? 이강윤 평론가님. 누가 될까요 하고 누가 되는 것이 좋을까요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면 이제 현실 가능한 것으로 예측을 해 주시죠.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올 거는 확실히 정해졌는데 애초에 5명이 의사를 표명했지만 원혜영 의원은 난 안 나서겠다라고 오늘 정리한 것 같고요. 네네. 흔히들 여의도 주변 얘기로는 이약 정도 아니냐. 아무튼 2강 구도는 확실하다 그러면서 그 2강이 이강윤이 아니고 문희상 정세균 하신 거죠? 지금 개그입니다. 네. 개그. 예. 문희상 정세균 의원을 꼽고 있는데 여러 후보들이 드린 공은 그동안 많이 보도가 됐으니까 그냥 짤막하게 OX 이런 식으로 여쭤보신 거니까 정세균 의원이 한 표라도 더 나오지 않을까. 아하. 정세균 의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절차적으로는 내일 오전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의총을 여는 거죠. 예. 그래서 후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이제 경선을 하든 뭘 하든 그렇죠? 해서 하나를 모으겠죠. 그렇겠죠. 네네. 거기서 이제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을 자당 후보로 본회의에 부의를 해서 상정을 하고. 그래서 지금 정의장설을 말씀하셨고요. 그럼 소종섭 국장님은 내일 오전에 결정된다고 봐야죠.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규에 아예 규정이 돼 있어요. 네. 이것은 이제 투표를 통해서 후보를 정하기로 아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이제 투표를 할 것으로 표대결이다 보이고요.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표대결을 하는 거고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후보가 되는 거죠. 2006년에 열린우리당 시절에 임채정, 김덕규 두 후보가 맞붙어가지고 임채정 후보가 2표 차이로 앞서서 그랬군요. 임채정 국회의장이 됐죠. 과연 내일은 몇 표가 될지 두고 봐야 되는데 저도 정세균 의원이 좀 표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정세균 의원이 워낙 열심히 표밭을 그동안에 초선 의원들 등등등 대상으로 열심히 닦았고요. 그리고 정세균 의원이 당 대표도 몇 차례 지냈고 그때 성적이 좋았지 않습니까? 선거에서 장관도 지냈고 대통령과 국회의장 빼고는 다 해봤다는 얘기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중요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호남 아니겠습니까? 정세균 의원이 또 전라북도 출신이란 출신제 이점 이런 것도 또 있는 거예요. 지금 정무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그리고 이번 총선 때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던 오세훈 후보를 어쨌건 종로에서 꺾었단 말입니다. 이런 등등이 어우러지면서 물론 문희상 의원이 연령도 많으시고 단골이 비대위원장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당 위기 상황을 추스리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오셨고 또 친노 세력이라는 그런 상징성도 있고 이런 장점도 있지만 전체적인 여러 가지 흐름을 본다면 그래도 정세균 의원이 좀 앞서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이게 친노와 비노의 대결이라면 당내 세력 분포나 이런 걸 한번 볼 수 있는 좋은 포인트가 되는데 정세균 의원 후보도 범친노로 분류가 되고 적어도 친노 측에서 터부하거나 비토를 적극적으로 할 그럴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문희상 의원이 조금 더 친노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정도가 이렇게 본질적으로 계파를 나누는 건 아닐 것 같기 때문에 정의원에게 좀 인물의 선택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측을 하셨고 두 분의 의견은 오늘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속보가 쏟아졌다 아까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말이죠. 이 원구성 합의가 뒤늦게 더 터져나오긴 했습니다만 오늘 낮에 청와대에도 전격 인사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일부 이제 이 3명의 수석이 교체가 됐는데 정무수석의 김재원 전 의원이에요. 그냥 누가 봐도 친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던데요. 5번째 정무수석이더군요. 맨 처음에 이정현
지금 현 정권 들어와서 5번째죠. 네네. 현 예. 정부 들어와서 5번째. 그렇죠. 그러면 이정현. 그다음이 누구였나요? 그다음이 박준우 수석이었죠. 그다음에 외교통이었던 조윤선 수석. 네. 예, 그리고 직전에 이제 현기환 수석에서. 예. 네. 자, 그러면 배경 뭔가요? 대통령이 누구를 신임하고 누구를 총애하는지가 또 한 번 드러났다. 네. 저는 그렇게 굳이 네. 오늘 BH 청와대 인사를 뭐 분석해보자면 대통령의 선호를 알 수 있는 인사였다. 네. 네. 이를테면 김재원 의원은 한 번도 뭐 친박, 뭐 진박 등등등 굉장히 막 이름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친박계에서도 뭐 짤박, 돌박 예. 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거기서 아무튼 한 번도 그 가장 곁을 떠나본 적이 없고 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가장 충성스럽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네. 것이고 검사를 비교적 일찍 옷을 벗고 정계 입문해서 네. 2007년 이명박 당시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대선 후보 한나라당 대선 네. 후보전을 놓고 다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네. 국회의원에 됐을 때는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국회의원 떨어지면 뭔가 타이틀을 줘서 아무튼 명분 있게 일을 하도록 해준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당내 경선에서 떨어졌거든요. 김재원 의원이. 그렇죠. 공천을 못 받은 거죠. 예. 청와대의 뭐 아끼는 정도나 발언권이나 언론에 난 빈도수 같은 걸 보면 약간 의외라고 할 정도로 경북 뭐 군위 7곡 등등등 4개가 합쳐진 큰 선거구인데 당내 예비구사에서 떨어져서 좀 시루에 잠긴 것을 바로 청와대 정무수로 픽업하면서 신뢰를 과시한 거고 또 하나는 우병우 민정수석. 유임이죠. 예, 현재. 유임인데 유임만으로도 대단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뭐 법률 게이트다 뭐다 뭐 등등등 말이 많고 진경준 이런 큰 사건이 터지도록 도대체 뭘 하고 검증은 뭘 했느냐 이런 꾸지람 들을 소지도 충분하건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손대지 않고 간다는 것은 실세 중에 실세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다. 나머지들은 실무형이고 뭐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한 분을 이제 수석으로 픽업했죠. 현대원 교수가 네. 이제 이 미래 전략 그렇습니다. 네. 신문방송학과 교수인데 네. 미래전략 그래서 과연 어떤 싱크탱크 또는 정보나 정책으로 서포트할지 이런 건 관심입니다만 서강대에 한번 챙겼다 이런 얘기도 내일 신문에 조그맣게는 한 줄 나오겠죠. 아하. 그럼 소국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뭐 한 3가지 정도 포인트 볼 수 있지 않을까. 김재원 수석과 관련해서. 네.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역시 집권 후반기도 어떤 뜻이 맞는 이른바 친위 세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였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기환 수석 시절의 당청 관계 그리고 당과 어떤 야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사실 매끄럽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 와중에는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기된 소통의 문제도 있지만 중간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사실 정무수석의 문제도 있었던 거거든요. 네. 과거에 왜 그 생일 축하난 같은 거 보냈는데 현기환 네. 수석이 뭐 안 받겠다 돌려보내고 그래서 그랬죠, 나중에 결국 받고 뭐 그런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현기환 수석 시절이 이른바 좀 강성 정무수석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면 김재원 수석은 그래도 지난번에 새누리당 원내 수석 부대표 맡아서 세월호 협상 때 이완구 원내대표 도와서 할 때 네. 그때 보면은 그래도 당청 간의 소통이라든지 또 야당과의 소통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다면 조금 더 그래도 당청 간의 관계 또 야당과의 관계가 좀 나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은 이제 출신 지역과 관련된 겁니다. 이 경북이지 않습니까? 네. TK. 이번에 이제 3개의 이 수석이 바뀌었고 정무 미래전략 교육문화수석 그리고 3개 부처 차관에 대한 인사가 단행이 됐지 않습니까? 네. 통일부 차관, 농림식품부, 또 환경부. 그런데 이번에 보면 2명이 이른바 대구 경북 출신이에요. 2명은 충청 출신입니다. 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정무수석 김재원 전 의원이 경북 의성이고 그 교육문화수석인 김용숙 승 가톨릭대 부총장이 대구 출신이거든요. 네. 그리고 농식품부 차관을 맡은 이준원 차관이 충남 아산, 또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충남 보령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뭐 어떤 이제 최근에 반기문 총장 방한 이후에 이른바 TK 충청 연합론에 의한 뭐 정권 창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왔는데 꼭 그것을 의식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그런 부분이 좀 눈에 띄고 현재 청와대의 수석들의 출신지 이런 것들도 본다면 TK 출신이 5명,
충청 출신이 3명입니다. 네. 상당히 월등하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대권 가도와 어떻게 연결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출신 지역 분석까지 꼼꼼하게 해주셨습니다. 예, 그 청와대 특히 수석이나 비서관급에 자기와 뜻을 같이 하고 뭐 결을 같이 할 이른바 친위 인사를 픽업하는 건 실은 너무 당연한 거고요. 네. 그동안 그래 왔고. 차관급에까지 지역적인 것을 해서 뭐 연합 구도를 그려가는 거 아니냐. 예, 뭐 추로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장관급도 아니고 네. 차관급에 뭐 그것은 조금 지나친 그리고 거야.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반 총장 방한 결산할 때 두 분의 이야기하고 약간 좀 바뀌어 있네요. 기억하시죠? 그때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지역 연합론입니까? 라고 우리 소국장님이 일가를 그러니까 하셨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네. 네. 자, 그러면 전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두 분 전문가가 계시니까 오늘 이 궁금했는데, 아침에 뉴스에는요, 이 서청원 새누리당 예. 전 최고위원이죠. 예. 의원이 나 국회의장 불출마한다. 야당이 주는 것이 맞다. 그러면서 급물살을 타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다음에 청와대의 전격 인사 개편이 딱 발표가 됐어요. 예. 그리고 저녁에 원구성 합의가 딱 이루어집니다. 그럼 청와대 인사 개편과 지금 이 새누리당에서 국회의장을 양보하면서 어찌 보면 통 크게 이 원구성 협상의 물꼬를 튼 것은 타이밍이 절묘한데 상관성이 있습니까? 그게 과연 통 큰 양보인가? 실은 원래부터 안 하기로 표현을 물고 늘어지시는데요. 그게 아니고 네. 원래는 안 하기로 했고 다들 그렇게 알고 네네. 있고 안 하는 게 맞다는 게 정치적 정서였는데 네. 갑자기 틀어서 아니다. 지난번에 정의화 의장 보니까 이게 청와대하고 호흡이 안 맞으니까 보통 골치 아픈 일이 아니더라. 네. 무조건 사수하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꼬이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자꾸 분파되는 건데 오늘 그거 지금 우리 최영일 앵커께서 지적한 이 세 가지가 선후 관계와 무슨 인과성 또는 뭐가 있느냐. 네.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마치 야구 선수가 내야수가 공을 잡으면 1루로 던지고 네. 타자도 무조건 1루로 뛰어서 공이 빠르냐 사람이 빠르냐로 아웃을 결정하듯이 무슨 넥스트 플레이 같지는 않아요. 네. 이게 오늘 청와대 무슨 그 대규모 인사라거나 정치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것을 굳이 한다면 정무수석 정도인데 네. 그건 저는 김재원 일병 구학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하. 청와대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담아서 수석을 바꾼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네. 현기환 수석이 대화 관계가 매끄럽지 않고 대통령 뜻도 없이 허락도 안 받고 축하나 화분을 자기 멋대로 막 그랬다면 당장 그때 바꿔쳤어야죠. 네. 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문책할 거면. 그래서 저는 이것이 뭐 하나가 풀리니까 좌르륵 도미노 게임 그렇게 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BH 오늘 개편 자체가 아주 소폭이고 경량급 인사들이죠. 저는 1년에 그 교감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네, 이런 부분이 교감 없이 이루어질 리가 없어요. 서청원 의원이 무슨 그렇다면은 뭐 본인의 결단에 의해서 전에는 내가 하고 싶었는데 지금 안 하니까 물꼬를 터준 이런 것은 아닌 것이고 그렇게 서청원 의원이 이야기를 할 때는 최소한 청와대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것이고 네. 이 지금 일련의 흐름들이 본다면 결국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휴식기 아닙니까? 외국 그렇죠. 순방에서 그렇죠. 마치고 돌아 휴식기 통해서 이걸 좀 정리를 한번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후반기에 국정 운영을 좀 힘있게 좀 가야 되겠다. 그리고 20대 국회 개원과 맞춰서 여러 가지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네. 그것을 지금 저는 서청원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물꼬를 트고 일정의 청와대 이 개편이 이루어지고 저는 이런 부분이 1년에 서로 여권 내의 교감 속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봅니다. 자, 두 분의 해석이 시각차가 있는데 우연론, 필연론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짧게요. 시간이 다 갔네요. 저 이거 궁금합니다.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말이죠. 이해찬 전 총리 의원인데 예. 이 뉴욕 방문 얘기가 나오니까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자격이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차 한잔 합시다 했다가 오늘 취소 소식이 나왔어요. 네. 이건 뭡니까? 이게 정말 전격이던데 네. 좀 매끄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양쪽에 대한 확인 취재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네. 우리가 뭐 유엔이나 반 총장 주변에 대해서 뭘 확인해 볼 만한 틀도 마땅치 않고 공교롭게 지금 이해찬 의원도 미국에 뉴욕에 가 있고 한데 네. 뭐 감이 된다 안 된다 외교관 출신은 대통령 감으로서 맞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느냐 이런 잡음들이 나오는 거 보면 언론 플레이를 한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정말
격이 없이 그냥 차 한 잔만 하자고 했으면 그거에 공개 여부를 놓고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네. 의전이나 사전에 만남의 성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틀어졌는데 네. 이해찬 전 총리 측에서 역시 불같이 칼은 칼처럼 정리를 한 게 아닌가. 야, 이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청취자 의견이 들어왔네요. 7760님. 김재원 일병구학이라고 하셨는데 네. 김재원 수석은 육군 소위로 전역했습니다. 네, 정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라이언 일병구학. 네, 영화 제목을 패러디하셨던 거죠. 네네. 결국 반기문 총장과 이해찬 의원의 회동이 무산된 일단 겉으로 나오는 이유는 공개 여부이거든요. 네. 원래는 비공개로 차 한잔 하기로 했는데 반기문 총장이 언론에 공개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건 애초에 약속과 다르지 않느냐. 이래서 이제 이해찬 의원 쪽에서 취소하는 쪽으로 간 거고 이 마프에는 또 누가 먼저 만남을 요청했느냐를 둘러싸고 이해찬 의원 쪽에서는 반기문 총장 쪽에 사람을 보내서 만남을 요청했다. 네. 그런데 오히려 반기문 총장 쪽에서 플레이를 해서 이해찬 의원이 마치 먼저 만나자고 한 것처럼 이런 보도가 나왔다.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취소에 이르게 된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표면적인 이유고 마쿠에서 본다면 결국 이해찬 의원 쪽에서는 반기문 총장이 그렇게 언론의 공개를 요구한 그런 배경에는 결국은 자신과의 만남을 하나의 정치적인 이벤트로 만들려는 것 아니냐. 자칫하면 내가 그냥 활용될 수도 네.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하에서 그렇게 좀 취소를 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뭐 반기문 총장도 애초 약속과는 다른 시기에 그러게요. 했던 것이 빌미를 준 거죠.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새 남자의 정치수다. 지금까지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 가슴 뛰는 모험과 도발을 즐긴다. 이 녀석은 자꾸 나를 유혹한다. 온몸의 감각이 깨어나는 드라이빙의 전율. 이것이 정우성이 GS를 선택한 이유. Rule the power. GSF.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네. 지금 나가는 수요일의 정면송은요. 성시경이 부릅니다. 처음처럼. 지각은 지각을 했죠. 그런데 많이 늦지 않고 조금 늦어서 다행이다. 그래도 약속은 어겼다. 오늘도 이제 두 입장을 들었는데요. 20대 총선 국민의 뜻 잊지 말고 받들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초심 처음처럼 다시 지켜나가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희, 강현지, 기술감독 안홍진, 김지훈,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